돈키호테 일부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돈과 관련한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어떤 게 나에게 딱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 돈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지, 그 선택이 너무나 어렵다 싶은 그 순간 두 분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 최고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후회 없는 선택으로 우리 돈키들의 돈 걱정을 덜어주시는 두 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돈을 키워주는 마법사 봉선미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상담을 또 원하고 계시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집 보험 살펴보기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누구나 보험 하나 정도는 다 가입되어 있는 그런 시대죠. 근데 막상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해야만 그때서야 증권 어딨지? 약관 어딨지? 이거 보장받을 수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현실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험에 올바르게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내 보험에 관심은 정말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 보험 살펴보기가 오늘의 주제군요. 뭐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실손 의료비가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가족 모두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 질병과 상해가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만기는 100세까지로 되어 있으신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손 의료비 돼 있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질병이랑 상해가 나눠져 있는지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해봐라. 지난 시간에 보험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도 1순위가 실손 의료비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실손이 잘 가입이 되어 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체크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 봐야 됩니까? 네, 두 번째로는 3대 진단금 제대로 가져가기인데요. 암과 뇌, 심혈관 질환은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가장 발병률이 많고 그리고 발병 후에는 치료비도 많이 발생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치할 때까지 경제활동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활비의 대체 개념으로 진단금을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시야가 좀 흐릿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짝 어지럽기도 한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런 분들 아마 쉽게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자 또 잘 놓칠 수 있는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이 2대 진단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뇌경색은 생각보다는 발병률이 아주 높지만 또 보험증권에 뇌출혈 진단금 이렇게만 적혀 있다고 하면 보험금을 또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뇌경색이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짜 앞으로 막막하실 것 같고 너무 안타깝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2대 진단금을 준비할 때에는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보험금을 못 받거나 좀 덜 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어이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뇌경색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한 1에서 5년 정도까지는 보험 가입도 안 되는 그런 또 순간이 오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점검받고 미리미리 나의 보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료를 진짜 열심히 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보장을 못 받아서 속상해하시는 분들 저희 여러 사례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2대 진단금, 그러니까 뇌하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이 진단금의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험증권을 펼쳐봤을 때 2대 진단금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적혀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뇌졸중 진단비까지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뇌출혈 진단비인데요. 네. 이 뇌출혈은 뇌혈관 전체 질병 중에서 발병률이 9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증권에 뇌출혈이라고 써있기보다는 적어도 뇌졸중이나 더 넓게 뇌혈관이라고 적혀 있어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100개.
자, 심장 쪽은 어떻습니까? 네, 심장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장 범위가 넓은 범위가 심혈관 질환 진단비고요. 반면에 가장 좁은 범위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입니다. 뭔가 단어 속에서 급성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긴 해요, 뭔가. 네, 그래서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할 때에는 드라마 많이 보시면 협심증 많이 들어보셨을 이렇게 거예요. 갑자기 자꾸 하고 막 쓰러지는 거.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 협심증이 걸리면 보험증권에 급성 신경색이라는 이 담보가 있으면 협심증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보험증권에 적어도 허혈성 질환 진단비라고 적혀 있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추가로는 요즘 최근에 뭐 부정맥, 심부전증, 심장세동, 빈맥까지 다 포함하는 심혈관 질환으로 적혀 있으면 허혈성보다 조금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뇌질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적혀 있으면 가장 좋고요. 심장 질환은 심혈관 질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하는 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가장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좁은 범위인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까진 아니지만 조금 범위가 좁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나는 이쪽이 조금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부모님들의 보장이 잘못돼 있을 경우는 자녀분들 보험까지도 잘못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보험도 이런 보장들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내 보험 또는 내 자녀들의 보험이 뇌출혈 진단비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으로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 혈관과 관련해서 집안의 내력이 좀 있다,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가장 폭넓게 가입을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안심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폭넓게 되어 있지 않다. 우린 가족력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이렇게 폭이 좁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아직 건강하실 때 조금 폭넓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 알려드리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레디, 액션. 오, 허니. 오, 베이비. 돈키호테에서 그러는데 뇌는 뇌혈관 진단비, 심장은 심혈관 진단금이 스페셜한 거래. 우리 보험도 우리 사이처럼 스페셜한 거 맞지? 아, 오늘 또 왜 이렇게 느끼하게 이래. 우리 세 가족 한 달에 보험료만 100만 원이 나가는데 생각을 해봐. 당연히 좋은 거겠지. 아 진짜? 아 정말? Really? 확실해? Are you sure? 알았어. 아, 정말 진짜 느끼하다. 확인해 볼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아닌데. 아 왜? Why? Wi-Fi? 뭐가 문제야? Hey something. 어머, 어떡하냐 여보. 당신 거 뇌출혈 진단비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으로 돼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What? 딱 그렇게 가입되어 있으면 꼭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보랬는데. Oh my god. Oh my Jesus. 아무래도 저희 작가가 김충남 전문가에게 뭔가 악의적인 감정이 있는 것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오늘 근데 굉장히 즐기면서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보험료는 1등, 보장 범위는 꼴등. 매달 세 가족 보험료로 1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딱 짚어드렸던 그 보장 범위가 좁아도 너무 좁은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되어 있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지저스 나올 만한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들고 오신 보험 증권이 가족별로 한 몇 개씩 되거든요. 네네. 많게는 막 20건까지 되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총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서 한 10% 정도만 꼭 필요한 보장이고
아쉽게도 나머지는 보험료에 비해서 가성비가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보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매주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게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증권 살펴보셔라 라는 얘기였는데 청취자분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50대 부부신데요. 한 달에 보험료가 총 105만 원이었습니다. 남편분이 58만 원, 아내분이 44만 원, 그리고 중학생 자녀분이 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로 보험 가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중복되는 보장들도 참 많았고요. 대부분 특정 질환, 성인 질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정해놓은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또 많았습니다. 특정 질환, 성인 질환 이런 경우에만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는 결국 보장 범위가 좁게 되어 있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두 분과 함께였다면 이분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자, 이분들의 과정과 결과는 2부에서 이어서 다뤄볼게요. 자, 앞서 우리가 50대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달 보험료가 총 105만 원. 근데 너무 특정 질환이나 성인 질환, 그러니까 너무 보장 범위가 좁게 되어 있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자, 한 분씩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 보험부터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김충남 전문가님? 네, 남편분은 2009년도에 실손이 통합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 보장을 갖고 계셨는데요. 나머지 특약들이 80세 만기신데 보험료가 27만 원 정도로 좀 높게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비싸다. 아무래도 이제 실비가 많이 올라서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네. 또 문제가 되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보장이 좀 범위가 좁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2년 전에는 허리 협착증으로 한 보름 정도 장기간 입원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보험 가입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 밖에 상해보험과 3년 갱신 간병인 보험 그리고 정말 9만 원씩 하는 치아보험까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료가 높을 만하네요. 가지고 계신 것들이 네. 다. 자, 그럼 아내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내분도 남편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44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골절과 상해, 통원비 이런 보장들로 중복되어 있었고요. 정작 꼭 필요한 3대 진단금인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는 너무나도 협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10년 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도 30년 납으로 이걸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납입을 하셨어도 아직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셨어요. 그러네요. 자, 두 분의 보험료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대단하네요. 보험료는 1등인데 보장 범위는 꼴등이신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보험 설계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 태어났는지 궁금하네요. 네, 남편분은 기존 실손과 건강보험이 통합으로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일단 좋은 특약들은 내비두고요. 그리고 좀 쓸데없는 특약들, 또 갱신형 특약들은 좀 조정을 해서 좀 없애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판매가 되지 않은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이 되어 있기는 하셨는데 사실상 뭐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물론 지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장점도 있긴 하지만 우리 집 사정에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좀 크게 결정을 하셔서 전환 시비로 보험료를 더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이 2년 전에 허리 수술로 입원력이 있으셨었는데요. 네네. 간편보험은 1년 안에 입원과 수술, 또 2년 안에 입원과 수술력,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35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네. 2009년도에 가입하신 통합보험이 6년 정도만 되시면 완납이 또 되시기 때문에 6년 후부터는 약 27만 원의 보험료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보시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요거는 보장이 안 될 거야. 혹은 나는 이런 부분을 치료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런 수술을 받았었으니까 이런 보험은 가입이 안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최선책일 거야라고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럼요. 지레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요즘은 워낙에 보험이 세분화가 돼 있고 또 설계를 맞춤 설계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편분 거의 절반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내분은 암과 2대 진단금 가입 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원칙이 있었잖아요.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진단으로 보장의 범위를 넓혀서 튼튼하게 준비해 드렸고요. 또 가족력을 고려해 가지고 암 진단금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좀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국한되었던 보장을 건강보험, 비갱신 이렇게 해서 23만 원으로 크게 또 낮춰드렸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중학생 아들도 살펴볼까요? 3만 원? 네, 태아 때 가입되어 있던 실손보험 포함해서 3만 원의 보험은 거의 진단금이 없이 골절과 상해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5년 정도면 납입이 끝나면서 30세까지 보장을 받고 또 환급이 되는 상품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만 100세 만기로 전환 실손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8만 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종합보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됐겠죠. 그렇죠. 자, 새 가족의 보험이 근사하게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절반가량이 줄어들고요. 이제 여유 자금이 많이 생겼어요. 103만 원씩 매달 보험료로 나가고 이거 우리 아프면은 제대로 잘 쓰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팠을 때 정말 심각하게 아프지 않은 이상 조금 아픈데 싶을 때는 이 돈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보험만 가입을 하고 계셨었는데 자, 여유 자금도 생겼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도와주셨겠죠. 네, 도와드렸는데요. 여유 자금의 절반은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에 지금 상환할 수 있도록 플랜을 또 짜드렸고요. 네. 또 나머지 절반은 두 분의 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또 10년 납 또 변액연금으로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두 분이 그동안은 노후 설계에 대해서 조금 미뤄두신 경향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만족하셨겠어요? 건강한 부자가 된 기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험을 점검하시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또 든든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도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보험을 잘못 가입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걸 지금 다 변경을 하자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냥 두자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라도 이게 내가 잘못 건드릴까 봐 무섭기도 한데 또 전문가를 만나서 뭐 얘기했다가 다 정리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겁부터 먹으시고 맞아요.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근데 결국은 손해 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그리고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고 이런 경우도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잘못된 부분만 조정할 수 있는 플랜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한다. 네. 보험이 잘못됐다고 하면 무조건 해지, 해약을 떠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보험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고 또 한두 가지 단점만 있는 상황이라면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복되거나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장을 변경, 전에 말씀드렸죠? 배설하고요. 변경하고 또 유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지금 당장 내 보험 어떻게 되어 있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확인해보고 싶은데 보험 증권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저요. 하신다면 제일 편한 게 네.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보험증권 재발행해 주세요 하면 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받으신 증권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우리 집 보험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었구나. 나한테는 뇌출혈밖에 없네.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보장성 보험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 지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고요.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점검, 예방이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네. 오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보험은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관심의 첫 단추는 증권을 살피는 것이다. 증권이 없다면 재발행을 꼭 하자. 셋째, 증권에 명시된 보장의 범위를 살펴서 넓은 범위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